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일본의 보스와 그들에 대한 전책, 요를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지정학적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맥킨다의 세계 약도를 봤습니다. 세계의 많은 세력들이 피봇 에리아, 세계의 중심, 지금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3분의 2 정도, 이 지역을 세계 중심으로 생각하여서 피봇 에리아를 장악하려고 움직인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륙 세력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륙 세력은 바다로 나가려고 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안 세력은 대륙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요네지대, 한반도 같은 요네지대의 나라들이 희생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맥킨다가 또 하나의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것은 동유럽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의 중심, 피봇 에리아를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피봇 에리아를 장악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장악하고, 유라시아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의 명음, 세계를 더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그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에서 수상이 된 다음 이제 1939년에 포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바로 동유럽을 장악하려고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는 소련이죠. 피봇 에리아에 해당되는 소련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맥킨다의 명언이 예언이 되어서 그렇게 동유럽을 장악하려고 히틀러가 움직인 그러한 역사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맥킨다 다음은 미국 학자인데 스파이크맨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서 지정학을 연구를 하여서 또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스파이크맨은 항상 희생이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의 요네지대를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론을 요네지대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파이크만의 주장은 맥킨다하고 똑같이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이 요네지대를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전쟁의 많은 부분이 요네지대에서 일어났다, 이런 부분까지는 맥킨다하고 스파이크만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크만은 요네지대가 대단히 중요해서, 그래서 요네지대를 장악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를 하여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명운을 좌우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희생이 되는 요네지대를 주목하여서 요네지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스파이크만의 이론의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파이크만은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정부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보트 에리아에 대한 진입 경로에 있는 요네지대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야 한다. 스페이크만은 피보트 에리아를 하트랜드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해안 세력, 미국 쪽에서 하트랜드, 피보트 에리아, 바로 중국이나 러시아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침입 경로에 있는 요네지대 국가, 이것이야말로 일본이나 한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해안 세력이기도 하고 또 요네지대에 가깝기 때문에 요네지대로 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 발상이 바로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의 발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침입 경로를 막는 강력한 요네지대 국가가 건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네지대에 강력한 제국이 출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본이 1945년까지 요네지대에 제국을 만들려고 했을 때 미국은 영국 그리고 연합국하고 협력하여서 일본을 완전히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스파이크맨의 논리에서 오는 그러한 미국의 군사 전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빼고 현존된 요네지대 국가 간의 동맹을 분단시켜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먼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여러 동맹, 동북아에서 만들어진 여러 협정, 조약 이런 것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스파이크맨은 말했습니다. 동시에 하트랜드, 바로 피보트 에리아 국가가 요네지대의 국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적으로 말하면 중국이나 또 러시아가 요네지대, 한반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또 나아가서 일본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미국의 역사적인 전략이자 현재도 여지가 있는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대표적인 동북아에서 있었던 전쟁,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로일 전쟁을 봐야 하겠습니다. 로일 전쟁은 대륙 국가로서의 러시아하고 해양 국가로서의 일본의 전쟁이었는데, 그러나 일본을 미국하고 영국이 지원을 했습니다. 일본 그리고 미국, 영국이 바로 해양 국가 세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러시아하고 싸운 것은 일본이지만 미국하고 영국이 일본의 뒤에서 일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로일 전쟁을 중재하여서 일본을 또 승리 국가로 만든다라는 전략은 처음부터 로일 전쟁의 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때는 대한제국이 약했기 때문에 또 미국하고 영국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맡기는 그러한 미략을 맺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츠라 데프트 미략은 이때쯤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1905년 7월이죠.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미국 그리고 영국이 인정한다 라는 그러한 미리야기 카츠라 데프트 미리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905년 2월 일본은 비밀리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일본 쪽에서 볼 때 지정학적으로 대륙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는 것이 독도이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로일 전쟁의 지정학적인 위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탄시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영국 쪽에서 이러한 분자 만화가 나왔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러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일본 군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당시에 일본이 로일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일본 티에는 영국 그리고 미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을 사주하여서 로일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분자하는 만화인 것입니다. 당시 영국하고 미국은 러시아가 남하하여서 한반도를 장악하여 그 다음 일본도 지배하에 들여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앞세워서 로일 전쟁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분자 만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대립이 아니죠. 지정학적인 연토적인 그러한 분쟁,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북한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식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면이 아주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념이 없었던 시절에도 지정학적인 연도를 둘러싼 대결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대결보다 훨씬 본능적인 인간들의 싸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태평양 전쟁이죠. 1941년 일본의 진즈만 공격으로 시작된 이 태평양 전쟁은 45년 일본의 패배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서로 해안 세력이었던 미국하고 일본의 대결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영국하고 미국을 동시에 공격을 했습니다. 진즈만 공격을 하기 1시간 반쯤 전에 일본은 마레이 반도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영미라는 해안 세력에 대해서 또 해안 세력으로 말할 수가 있는 일본이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해안 세력끼리의 대결이었지만 일본이 해양 세력에서 벗어나서 연해지대에 제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만주, 대만, 중국, 동남아까지 침략하여서 대일본 제국을 다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트랜드, 피보트 에리아에 들어가는 진입 경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또 영국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을 철저하게 패배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을 한 것은 이때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안 세력인 일본하고 미국은 다른 기간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바로 대륙측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미국하고 함께 대륙측을 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을 보면 6.25를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이 전쟁을 보면 대한민국은 해안 세력 쪽에 편입되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연합국이 대한민국을 그때 도왔지만 그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 세력이 한반도의 남쪽 남한을 가져간 셈이 되고요. 또 북한은 중국이나 당시 소련이라는 대륙 세력이 북한을 가져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38선에서 또 분단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해안 세력하고 대륙 세력이 한반도를 놓고 남쪽하고 북쪽을 나눠 가지면서 38선을 중심으로 대립하는 그러한 냉전 구조가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에 있어서의 지정학의 저주에서 우리가 스스로 한반도를 이제 구제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오랜 역사에서 볼 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 통일 이러한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트럼프 정권이잖아요, 미국이요.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관점을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권이 이제 3년을 지났기 때문에 아무리 지정학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정학적인 관점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는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북한에 많은 미국 기업을 진출시키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트럼프 타워를 평양에 만들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개방된다면 많은 미국 기업들을 먼저 거기에 진출시키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학적인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갖게 된 것이 현재의 트럼프 정권이 아닐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극우 세력은 한반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극우 세력, 현재는 아베 정권이지만 앞으로도 일본이 극우 세력이 일본에서 집권할 때는 그 사람들은 남북의 분단 상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단되어 있는 상태야말로 일본 극우 세력이 남쪽하고 북쪽에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면서 어부지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올바른 포스, 리베랄한 포스라든가 일본의 진보 세력은
평화 건전하는 한반도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 건전이 된 한반도하고 또 일본이 평화 건전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리베랄한 포스 그리고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건전된 한반도는 일본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파들의 논리는 그 사람들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평화 건전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하고도 평화 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한반도의 운명적인 방향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대립했던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을 평화 건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한국이 추구해야 되는 새로운 지정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